자, 내가 얘를 만약에 여기서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3대 2로 내분하고 싶어. 3대 2로 내분하고 싶으면 사실상 이렇게 너무하다. 이렇게 3대 2가 되도록 내분하는 요점이 우리의 내분점이 될 거예요. 내분점이 될 건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떨궈서 여기서 수선의 발을 떨구면 이 작은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은 뭐 하게 돼 있어? 닮음하게 돼 있고요. 닮음하게 돼 있고 여기가 3K고 여기가 2K다 보니까 당연히 닮음이니까 여기는 3대 5가 되겠죠. 3대 5로 닮음이니까 당연히 뭐 하게 돼 있어? 요점의 좌표도 3대 5의 닮음일 거예요. 그죠? 여기가 3대 5니까 우리는 여기를 뭐라고 할 수 있어? 여기가 3m이면 여기는 당연히 몇 m이 될 수밖에 없어? 2m이 될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우리가 내분점의 좌표를 구한다는 것은 내분점의 좌표를 구한다는 것은 결국 x좌표와 y좌표를 구한다는 얘긴데, 그죠? 요점이 있고 요점이 있단 말이야. 요점과 요점이 있는데 요점의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선 굳이 여기서 이거랑 이거를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얘랑 얘만 이렇게 해서 여기를 구해도 요점의 x좌표를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여기에 x좌표를 x1이라고 하고 여기에 x좌표를 x2라고 하면 여기도 아마 x2일 거예요. 그쵸? 맞니? 여기에 x좌표랑 여기에 x좌표는 동일하고 여기에 x좌표는 이거고, 그리고 얘는 마치 뭐처럼 느껴지게 될 거야? 수직선처럼 느껴지게 될 거야. 맞아? 그러면 나는 요점의 x좌표를 구한다는 건 요점의 x좌표를 구한다라고 얘기를 대신해도 되겠지. 그쵸?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쌤, 나 여기를 구하고 싶어요. 얘가 x예요. 그치? 그럼 봐봐. 요 선분의 길이는 몇일까요? x 빼기 뭐겠어요? x1이겠죠. 그죠? 뒤에 있는 좌표, 앞에 있는 좌표에서 뒤에 있는 좌표 빼면은 요거의 길이잖아. 그러면 요 선분의 길이는 어딜까요? x2 빼기 x겠죠. 자, 그러면 요 선분의 길이 대 요 선분의 길이가 몇 대 몇이 되면 돼? 3대인데 이거를 이제 미지수로 공식화하기 위해서 이 비율이 m 대 n이었다고 해볼게요. 문자로. 꼭 3대 2만 구하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그러면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구한다고 해볼게. 그럼 얘가 m 대 n이겠지. 그죠? 이렇게 비례식이 있으면 뭐가 성립해야 돼?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 성립해야겠죠. 그럼 내항의 곱하면 어떻게 되겠다? x2m 빼기 mx는 외항의 곱하면 어떻게 될까? nx 빼기 nx1 되겠지. 그래서 내가 뭐 할 거냐면 얘를 이쪽으로 이항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얘를 이쪽으로 이항할 거야. 그러면 x2m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쓰는 게 좋아. mx2에다가 얘 이쪽으로 이항할 거니까 nx1 될 거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갈 거니까 어떻게? m 더하기 n의 x가 될 거야. 그러면 x는 뭐가 되겠어? m 더하기 n 분의 mx2 더하기 nx1이 되겠다. 이게 바로 누구의 좌표야? x의 좌표야. 그러면 요점이 주어지고 요점이 주어지는데 그 점에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구하는 공식이 이래. 그래서 이걸 외워줘야겠죠. 근데 이거를 봐봐. 거꾸로야, 거꾸로. m 대 n, 비율은 정방향이야. 비율은 m 대 n으로 정방향인데 요 m이랑 곱하는 게 앞에 거의 좌표가 아니라 누구 거야? 뒤에 거의 좌표고, 뒤에 비율이 앞에 거랑이야. 그래서 서로 크로스가 돼.
자, 그러면 한번 해보면 돼. 쌤, 여기 A의 x좌표가 1이었다고 하시죠? B의 x좌표가 6이었다고 해볼게요. 그죠? 그래서 이걸 3대2로 내분하는 점을 구해보자. 3대2로 내분하는 점을 구해보면 비율은 3대2니까 M 대 N은 이렇게 되겠죠? 비율 우선이야. 비율 우선 3대2 비율을 먼저 쓰는 거야. 3 곱하기 야 나는 앞에 좌표로 가는 게 아니라 뒤에 좌표로 가는 거야. 그래서 3 곱하기 6 더하기 이제 뒤에 비율 나와야겠죠? 뒤에 비율 나는 뒤에 비율이니까 누구랑 곱하는 거야? 앞에 좌표랑 곱하는 거야.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얼마가 돼? 5분의 18 더하기 2 20 약분하면 얼마 되겠다? 너네 이거 3대2로 내분하는 요 좌표, 요 x좌표는 4야. 그래서 요 좌표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4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y좌표는요? 요거의 y좌표는 사랑해. 자, 그럼 y좌표는 얘가 3대 5니까 얘도 어떻게 되겠어? 3대 5가 되겠죠? 그지? 그러면 얘도 수직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요 y좌표가 여기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얘 y좌표가 여기 들어있는 거고 이렇게 수직선이 있는 거지. 그럼 얘도 똑같이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3대 여기가 2가 되겠죠. 여기가 3대 5니까 그럼 이 길이가 3이잖아. 얘랑 길이가 똑같잖아. 여기가 3이죠. 이 저체 비율이 5였으니까 여기는 비율이 얼마겠어? 2겠지. 그럼 얘는 수직선이 이렇게 돼 있던 상황에서 3대 2 여긴데 y는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3대 2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사실 유도되는 공식은 똑같겠지. x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고 y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럼 요 자리에다가 누구 집어넣으면 y2, y1 집어넣으면 y좌표 구하는 공식은 똑같다. 맞아? 그럼 내분점은 이 공식을 갖다가 쓰시면 되는데 우리가 내분점이라고 하는 것은 좌표다 보니까 얘는 무슨 짓을 해? x는 x 따로 y는 y 따로 공식을 해서 따로따로 구하는 것이지 x, y 좌표가 동시에 구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따로따로 하셔야 돼. 자, 그리고 공식 유도는 안 할게요. 우리 빨리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되니까. 그럼 외부는요? 외부는 얘가 뭐가 되면 돼요? 빼기가 되면 됩니다. 증명 과정은 똑같아요. 여기가 빼기가 되면 돼. 이러면 외분이야. 자, 근데 얘가 빼기가 되면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사실은 너네들이 공식을 어떻게 외우든 얘네가 만약에 더하기잖아? 얘네가 만약에 더하기면 나 nx1 더하기 mx2를 하더라도 얘 한 다음에 얘 하더라도 문제 일으키지 않아. a 더하기 b나 b 더하기 a는 똑같거든. 근데 이게 만약에 빼기로 돌아서면 3대2인데 앞에 좌표부터 쓰던 거던가 앞에 비율부터 쓰던 거던가 헷갈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너네가 이걸 뒤집는 순간 어떻게 돼? 부호가 바뀌어. 그죠? 맞니? 부호가 바뀌다 보니까 빼기일 때는 뭐 해야 돼? 조심하셔야 돼. 만약에 바꿀 거면 m 대 n도 얘네도 바꾸든지 얘네도 빼기인데 m 빼기 n을 하지 말고 n 빼기 m을 하면 얘네도 바꿔도 똑같아요. 둘 다 바꾸면 부호가 안 바뀌겠지만 너네들이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 때 이런 거야. 선생님 여기 y좌표가 1이고 y좌표가 5예요. y좌표가 6이에요. 이게 다 y좌표라고 치자. 근데 이걸 3대2로 외분하겠대. 3대2로 외분할 때 너네들이 이렇게 쓰는 사람 있을까? 야, 3대2로 외분인데 외분은 내분점 공식에서 빼기잖아. 빼기니까 빼기를 하자. 근데 3 빼기 2를 하겠지. 2 빼기 3을 쓰는 사람은
좀처럼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안 바꿔. 여기는 안 바꾸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 이거랑 이거를 3대2로 내분하라 그랬으니까 얘부터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너네들이 무슨 짓거리를 해? 1 곱하기 얘가 먼저였으니까 1 곱하기 아 선생님이 비율은 반대라 그랬으니까 앞에 거는 뒤에 비율이지 비율이 크로스니까요. 근데 이렇게 하시고 빼기 그 다음에 뒤에 좌표가 6이니까 요거 앞에 비율은 3이었지 이렇게 쓰면 얘랑 얘가 뒤집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답의 부호가 바뀌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아까 내분점 할 때도 뭐라 그랬냐면 비율 우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야? 나오는 순서가 비율이야. A랑 B를 3대2로 내분하잖아. 3대2로 내분하니까 공식도 3부터 시작하는 거야. 3. 이게 앞에 비율인데 나 좌표 뒤에 거 써야 돼. 그죠? 그 다음에 빼기야. 외부는 비율이 1이야. 비율이 2죠. 2야. 나 이거 뒤에 비율이니까 앞에 좌표 써야 돼.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내분점보다는 외분점에 공식을 쓰는데 더 심혈을 기울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아예 안 틀리려면 이런 말을 기억해 주면 돼. 비율 우선이야. 비율 우선, 비율 우선이라는 거지. 3대2, 3대2가 먼저. 왜? 좌표랑 크로스하게 되니까 좌표를 먼저 놓게 되면 분자가 틀어져. 무슨 말인지 아니? 그러니까 공식 자체가 되게 분수가 나오고 뺄셈이 나오다 보니까 계산도 오래 걸리고 계산 실수도 엄청 많아. 이건 뭐밖에 없어? 자꾸 구해보면서 빨라지는 수밖에 없어. 알겠니? 경훈아? 네. 앞에 증명해줬던 내용은 증명 따윈 필요 없어. 이건 무슨 싸움이야? 그냥 외우기 싸움이야. 왜? 이 공식을 보면서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 이게 내분점 공식이라고 하는데 너네 이거 보면서 이 도형 떠올리지 않아. 이게 떠올려지면 증명이 유익한데 근데 이건 뭔 있어. 발상 자체는 너네들 문제 푸는데 도움이 돼. 그러니까 발상은 보여주는 건데 이 공식을 사용하는 데는 이 그림을 떠올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진도를 따라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외워주셔야 돼. 만약에 구도현이 선생님 저 선생님 공식 유도하신 거 다 이해했어요. 근데 다음 시간에 왔을 때 근데 내분점 구하는 공식이 뭐더라? 나 이해는 했는데 이해는 하고 못 외운 사람이랑 경훈이 전 몰라요. 수업도 안 들었잖아요. 이해하는 거 안 돼요. 영상 봤는데 이해도 안 되더라고요. 닥치고 외웠어요. 전 외워서 알아요. 그러면 이해하고 못 외운 사람보다 이해 안 하고 외운 사람이 이깁니다. 그리고 외웠느냐 안 외웠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분명히 계산 실수할 거리들 알려드렸고 자 그러면 공식 연습해 보시는 겁니다. 자 그냥 이거 여러분들이 외분점 내분점 구하셔가지고 외분점 내분점 구하셔가지고 두 점 사이의 거리까지 구해보세요. 두 점이 있대요. 1대 저걸로 내분하는 점이 3, 4분면에 있대. 3, 4분면에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X좌표는 마이너스가 되고 Y좌표는 마이너스가 되라. 둘 다 마이너스란 얘기네요. 얘를 이렇게 내분하면 그럼 이것도 그냥 뭐 하셔야 돼? 신나게 내분점 구하는 공식을 쓰셔야겠지. 그럼 내분점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얘네 둘이 비율 더해야 되니까 얼마예요? 1이네요. 1에 앞에 비율과 뒤에 좌표를 곱해야 되니까 X좌표는 누구야? 5t 얘랑 곱해야 되니까 4t 마이너스 4겠네. 그죠? 콤마 y좌표는 누구야? 또 1분의겠죠? 어차피 비율들이 더하는 거니까 1분의 똑같이 y좌표 하면 y 거 뒤에 거 하면 얼마? 마 6t 그 다음에
얘랑 앞에 거랑 하면은 마이너스 2t 플러스 2겠죠. 이게 y좌표가 되겠네. 그럼 얘네들은 누구야? 계산하면 9t 마이너스 4가 0보다 더 작아야 되고, 얘도 뭐야? 마이너스 8t 플러스 2도 0보다 작아야 돼. 연립 부등식이네. 둘이 겹치는 부분만 찾으면 되겠다, 그죠? 아무런 내용이 아니야. 뭐만 알고 있었다면, 공식만 알고 있었다면, 그지? 순전히 계산만 있다.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오늘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내분점, 외분점을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나갈 수 있다면 무게중심까지 나갈 수 있으면 좋겠긴 한데, 이제 뒤에 저 형들이 수업을 끝내고 막 올 거라서 수업을 더 길게 나올 수는 없고. 몇 시까지요? 1시간 반인데요. 자, 그래서 좀 계산들을 좀 생략하면서 가면 좀 할 것 같아요.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진도를. 자, 선분 A, B를 A랑 B를 K 대 2로 외분하는 점. 외분하는 점은 뭐예요? 빼기겠죠, 그죠? 외분하는 점을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는데 뭐가 있어요? 미지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뭐 하겠어? 아, 미지수가 껴있는 외분하는 점을 구할 수는 있어. 그럼 여기에 미지수가 몇 개 있겠니? 한 개 있겠죠? 근데 얘가 요 외분점이 누구를 지난대? 직선. 얘를 위에 있다니까 내가 구한 요 좌표를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하게 된다라는 식이 하나 뜨겠죠? 여기다 이걸 대입해서 누구는 누구다라는 식이 있을 테니까 미지수 하나, 식 하나는 해결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외분점을 구하는 공식만 실수하지 않는다면. 그죠? 나머지는 계산만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봅니다. 확인 체크를 해보시죠. 숫자만 달라졌거든요. 충분히 해볼 수 있어요. 뭐 내가 한번 풀어주면 좋겠는데 그러면 진도가 조금 늦어지니까. 혹시 이거 외분점 구하는, 아휴, 처음이니까 외분점도 구해주자. 얘네들이 뭐 해야 돼요? 빼셔야겠지. 1 빼기 x는 1이랑 뭐 할 거야? 뒤에 좌표랑 내분하는 거. 내분하는 점이네. 더하면 1이랑 0이랑 곱할 거고 k랑 마3이랑 곱할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 y는 누구야? 1 더하기, 여기 x가 아니고 k. 여기도 1 더하기 k분의 누구야? 1이랑 뒤에 좌표 y랑 k랑 앞에 좌표 y랑, 그죠?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다, 그냥. 근데 요 좌표가 어떻게 되래? 여기다 집어넣으면 성립하래. 1 플러스 k분의 12가 마이너스 x니까 1 플러스 k분의 3k 플러스 2니까 플러스 2를 어떻게 써도 되겠어요? 2 플러스 2k라고 놔도 되겠죠. 그죠? 그럼 1 플러스 k 다 나가리 내면 12는 5k 더하기 2가 될 거고 5k는 10이 되니까 k는 2가 되시겠죠. 쌤, 근데 저기 1 플러스 k분의 3k가 왜 마이너스가 사라지는 어디가 마이너스가 있어? 아니구나. 잘못 봤어요. 여기다 마이너스 x에다 대입해야 되니까 대입하면 네. 마이너스. 어렵지는 않으나 시험에는 잘 나와. 근데 의외로 이 구절을 해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라는 안타까움. 보면은 A랑 B가 있는데, 잠깐만요. 매너가 없어. 늦었으면 이렇게 하고 조용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나 왔어? 와. 의자 이러면 돼요? 응? 늦게 오면, 우리 때는 늦게 오면 올 때 또 조용히 앉으려고 노력하는데, 나 왔어? 안녕? 오늘 어머, 이런 느낌. 진도이 수업 하고 있는 건가? 시험 보고 있죠.
하루 조용히 시험 보고 있는데 늦게 와가지고 쾅 이렇게 문 닫는 소리 나게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야? 공주병인가? 나 왔어 나한테 주목해줘 이런 거. 자 나중에 신분권 고를 때는 이제 그런 것도 하나하나 잘 보셔야 돼요. 아 오늘 고등학교 1학년 학생 하나 상담 오는데 되게 적극적으로 해서 등록을 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인데 지금 진도 인수분해 나가고 있대요. 네, 진도가 안 맞긴 하는데 아무튼 느린 거죠 확실히. 느리 네 영석 보고 간대요. 오늘 상담이 하나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이랑 관련이 있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저희 반에는 여자가 안 와요? 그건 너네들 얼굴을 봐. 농담이야. 사실 우리 학원은 막 광고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지인 소개로 오거든. 뭐 지금도 또 지인 소개로 항상 소개로 오는 느낌이라서 사실 남자애들이 오면 계속 남자애들이 오는 경향이 있어요. 너의 친구 뭐 아니면 모르겠네. 어머니 사실은 너네들이 소개한다기보다 학생들이 소개하는 게 아니라 학생의 학부모님이 소개해. 학생은 너가 남자라고 해서 너는 어머님이 소개해야 되는 대상이 꼭 남자일 필요는 없는데. 그게요? 남자만 올까요? 수줍음이 많은 남자 아니래요. 자, 문제 봅시다. 김치국물 삼켰다가 분노가 안 나네. 3. 내 소원 여기 6인 마감이니까 6명만 채워주자. 그 다음에 좀 이제 수준별로 더 들어오면 이제 분반할 수 있으니까 분반을 할 수 있으면 기뻐하자. 그럼 이제 경훈이는 아랫반으로 내려가겠지. 그럼 시간대 달라지지 않아요? 그건 알아서 조율할게요. 자, 여기가 A가 B. 그럴 걸 미리 상상하지 마. 나도 미리 김치국만 갖고 있진 않아. 우리가 8명이 되면 분반해야 되는데 영원한 시간표가 안 맞지. 8명을 만들고 생각하는 거죠. 자, A, B가 이렇게 있대. A, B의 연장선을 그어서 C라는 애를 찍겠다는 거야. 연장선은 쭉 더 이어지는 거죠. 연장선을 그어서 C를 할 건데 얘가 어떤 일이 벌어진다 더라. A, B의 길이가 이 A, B의 길이가 BC의 길이의 3배가 돼주시겠대. 그러면 내가 그림을 좀 잘못 그린 것 같죠? BC의 3배가 돼주시는 거니까 요 길이가 만약에 무엇이라면 이 길이가 만약에 m이라면 요 길이가 누가 되는 거? 3m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점 C의 좌표를 구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점 A, B의 무슨 좌표라고 생각하면 돼? A, B의 4대 1 외분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A에서 4칸 가야 되고 B에서 1칸 가야 되는 거니까 이게 바깥에 있는 점이니까 점 A, B의 4대 1로의 외분점 이런 해석이 돼야 되는데 이 해석을 은근 못하는 3, 4등급들이 있으시다. 자, 그런데 선생님 전 외분점이 너무 싫거든요. 왜 외분점이 싫으니?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면 여기를 x, y라고 잡고 뭐 하셔도 돼? 야, A랑 C의 3대 1로의 내분점이 마이너스 1, 6이 나온대 라고 하는 해석도 괜찮아. 그죠? 그러면 굳이 불편한 빼기 나와서 계산 실수할 것 같아 하는 불편한 마이너스를 계산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셨어? 요 상황을 C가 4대 1로의 외분점이구나 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점 B가 요거와 요거의 3대 1로의 내분점이어도 되는구나. 그 어떤 방법으로 풀어도 상관이 없다 이 얘기야. 그죠? 그러면 너희들한테 똑같은 해석을 밑에서 시켜볼게. 까보세요. 한번. 그림을 좀 그리면서 하셔야 실수하지 않으실 거야.
그림 없이 이러면 좀 그래. 진짜 간혹 실수하게 되는 경우 AC가 길어야 돼, BC가 길어야 돼, 얘네들은? AC가 긴 거죠. AC가 3이고 BC가 2인 거지. 그래야지 제가 성립하는 거죠. 자, 이걸 보면 A랑 B의 연장선에 뭐지? A랑 B의 연장선에 C가 있는데 A, B, C가 있는데 AC가 BC보다 BC랑 2대 3인 거죠. 얘가 2가 되고 얘가 3이 되고 얘가 2가 되면 되니까 B랑은 C랑은 2의 거리상에 있고 A랑 C랑은 3의 거리상에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은 얘가 어디쯤에 있어? B가 뭐 여기쯤에 있다고 그래야지 맞을까요? 그러면은 한 칸, 두 칸, 세 칸 한 요쯤 되면 C는 A랑 C는 세 칸이고 B랑 C는 두 칸이겠죠? 그러면 점 C는 뭐라고 할 수 있겠어? A, B의 외분점이네. 그러면 몇 대 몇 외분점이야? 3대 2 외분점이죠. A에서는 3칸, B에서는 2칸이니까. 그러면 난 점 C를 구하고자 뭘 해야 돼? 점 C는 점 A와 B의 몇 대 몇? 3대 2로의 외분점이다. 이런 판단이 이제 쓰는 거고 이제 계산만 하시면 끝이겠죠. 3대2 외분이니까 3 빼기 2의 비율 우선 3 곱하기 뒤에 좌표 빼기 2 곱하기 앞에 좌표 이게 x겠죠? 그러면 계산하시면 얼마? 1분의 2, 9, 11이겠네. 그 다음 y좌표는 3 빼기 2 하신 다음에 3 곱하기 y의 뒤에 좌표 빼기 2 곱하기 y의 앞에 좌표 이렇게 하시니까 얼마? 22 11,22가 점C의 좌표다. 계산을 좀 천천히 익숙하지 않을 땐 천천히 하시는 게 필요해. 자. 이제 도형에서 활용을 해 보실 건데 자 평행사 변형 A, B, C, D 이거 규칙 있는 거 알죠? A, B, C, D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평행사 변형 이렇게 그려놓고 A, B, C, D 이렇게 그리면 안 돼. A, B, C, D는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상상하려고 해도 뭐 이 좌표를 막 무시해도 되지만 지켜줘도 되는데 무시하려고 해도 이 룰은 지켜줘야 돼. A, B, C, D는 연결해서 쓰신 다음에 자 너가 0,6이래 B가 뭐래? 말도 안 되는 그림이긴 하죠. 6,-2래 C는 얼마래? 7,5래 그러면 D의 좌표는 얼마일까? 라고 하는 거야. 당연히 평행사 변형이라고 줬으니 평행사 변형의 성질을 쓰실 건데 평행사 변형의 성질은 무슨 성질을 여기서 쓰면은 D를 가장 간단하게 구할 수 있냐면 대각선은 서로 다른 대각선을 2등분한다. 서로 다른 대각선을 2등분한다는 얘기는 뭐야? 너랑 너랑의 중점의 좌표. 중점의 좌표가 1대1로의 내분이죠? 너랑 너의 좌표를 1대1로 내분한 것은 이 좌표와 이 좌표를 1대1로 내분한 결과와 같아야 된다. 야 맞아? 근데 1대1로의 내분을 내분점이라고 하기엔 중점을 내분점이라고 하기엔 너무 싫어. 중점은 그냥 뭐라고 해도 괜찮아. 그 두 점의 평균이라고 해도 괜찮지. 가운데니까. 그럼 평균은 어떻게 구하지? x좌표 둘이 더해서 2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걸 1대1로 내분이라고 생각해서 비율 우선 막 이러고 있으면 너무 그래. 알겠니? 그러니까 중점은 중점 따로 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 중점의 좌표는 누가 되는 거야? 얘네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2분의 7, 얼마? 2분의 11이 되시겠네. x좌표끼리 또 따로 하는 거고 y좌표 따로 해야겠죠? 맞나요? 얘네 그 제곱하고 루트는 네? 제곱하고 루트 내분점 구하는데 루트 같은 거 하던가요? 점만 구하는 거예요? 네. 길이는 안 구하는 거야. 우리는 요 점과 요 점의 가운데 점이잖아요. 이걸 내분점으로 하더라도 어때? 야, 얘네들이 1대1의 내분점이라는 얘기니까 1 더하기 1은 1 곱하기 뒤에 좌표 더하기 1 곱하기 앞에 좌표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랑 똑같아요? 2분의 7 더하기 0이랑 똑같죠? 요 x좌표 둘이 더한 거를 얼마로 나눈 거랑 똑같아? 2로 나눈 거랑 똑같지? 그냥 중점은 더해서 2로 나누면 된다 라고 생각하자 이 얘기야. 점 구하는데 왜 루트? 거리 구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나는 얘네들의 중점의 좌표가 이렇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 이제 뭐 하자? 쌤, 그러면 얘랑 얘 얼마인지 모르니까 나 얘를 A, B라고 잡을게요. 그럼 얘네 둘의 중점도 이거랑 똑같아야 되잖아. 그럼 얘네 둘의 중점은 어떻게 계산하겠어? 야, x좌표 둘이 더해서 2로 나눠. 그래? 그 다음에 y좌표 둘이 더해서 2로 나눠. 얘가 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a는 얼마시면 되고 1이시면 되고 b는 얼마시면 될까? 13이시면 되겠지. 그러면 근데 yes. 1 플러스 13이 7이에요? 어디요? 얘랑 똑같잖아 얘긴데 13 빼기 2가 11이죠. 근데 왜? 아, 저 6이에요? A 플러스 6이에요? 네. 아, B로 갔는데 여기다 b를 왜 쓰겠어요? 내가 6 틀리게 안 썼어요. 이거 6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b로 본 건 여러분들의 선입견이 작용한 거야. 맞아? 이거 누가 봐도 6이야. 근데 니네들이 정황상 선생님이 저기다 b를 쓰셨을 거야 라고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지. A 플러스 B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러니까 너네들의 그런 관성이 개입된 것이지 난 잘못 쓰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자, 평행사변형의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대각선을 이등분한다는 걸 중점으로 이용하시는구나. 자, 조금 더 복잡한 걸 해보세요. 305번 마름모랍니다. 마름모도 평행사변형이죠. 근데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 같지 않은 무슨 내용도 갖고 있어? 내변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것이 평행사변형이 갖고 있지 않은 성질이죠. 마름모는 내변의 길이가 다 같잖아. 그래서 얘는 변의 길이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평행사변형의 성질인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대각선을 2등분한다도 사용할 수 있지만 얘는 미지수가 두 개니까 마름모도 점을 찍을 때 아무렇게나 하세요. 네가 마름모를 하면 아무렇게나 그려. 그리고 좌표는 실제처럼 같지 않아도 돼요. 쌤, 정사각형도 마름모니까 그냥 이렇게 그려도 돼요. 그래도 그냥 점 찍으세요. 너는 그냥 2,1이야. 너는 그냥 B,5야. 그 대신에 A, B, C, D가 이어지게만 그리면 돼. 배고파. 이렇게만 해놓고 얘가 A, B, C, D야. 그러면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요거 두 점의 좌표 얘네 둘 다 알고 있으니까 나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마름모가 네 변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아까 평행사변형처럼 뭐 해도 될 것 같아? 야, 너네들의 중점은 우리들의 중점하고 똑같겠다. 이 성질을 이용하시면 아마 풀 수 있을 것 같아. 자, 여기서 중점은 똑같아야 되겠죠? 중점은 똑같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 여기 좌표가 얘네 둘로 하면 얼마가 나와요? 2분의 b-2, 2분의 8 이렇게 나오겠지? 얘네 두 개로 한 거야. 근데 얘네가 누구랑 똑같아야 돼? 얘네 두 개로 한 거랑 똑같아야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2분의
a 플러스 2 더하기 콤마 2분의 8이겠죠. 그럼 얘랑 똑같네. 네. 얘랑 똑같아야 되네. b 빼기 2가 누구랑 똑같아야 돼? a 더하기 2랑 똑같아야 되는 이런 식이 하나 존재하네. 이렇게 식 하나. 근데 이제 미지수가 두 개다 보니까 식이 하나 더 필요한데, 얘네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얼마예요? 얘네 둘이 뺀 거에 제곱하니까 16, 얘네 둘이 뺀 거 제곱하니까 4, 루트 20이네요. 얘는 마름모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무조건 루트 20이 나와야 되죠. 그럼 얘네 둘이 두 점 사이의 거리 해도 루트 20이 나와야 되네. 그럼 얘네 둘이 두 점 사이의 거리 한 건 얼마야? b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5 빼기 1의 제곱이니까 16이겠죠. 그죠? 그럼 b 빼기 2의 제곱이 얼마란 얘기야? 4란 얘기네. 그러면 b 빼기 2가 얼마일 수도 있고 뿔마 2가 될 수 있으니까 b는 얼마? 4 또는 0 이렇게 되겠네. 그죠? b는 4 또는 0인데 여기서 a 값이 어떻게 돼요? b-4잖아요. 근데 내가 b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a는 0이죠. 네. 근데 a는 0보다 작대요. 아, 너가 아니구나. b가 0이면 a는 얼마야? 마이너스 4지. 그럼 a가 음수가 나오죠? 그러면 얘랑 이 조합이 답이 되시겠죠. 그쵸? 도형의 기본적인 정의와 성질은 아셔야 돼. 그냥 저거는 길이가 같으니까 네. 저 길이 구해서 해도 돼. 얘를 루트 이용해가지고. 근데 저 길이가 얘랑 길이 같다고 한 거잖아. 그런데 그러면 해가 두 개가 나오는데 아니 그렇죠. A는 그 A가 0보다 작아. A가 0보다 작아가지고 어. 마이너스 4가 나. 근데 길이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너 다른 데 길이를 이용했어? 아니 그 2,1 마이너스 2,3 하고 어. 마이너스 2,3하고 2,7 어? 갖다 뭐, 네, 똑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해도 되죠. 당연히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중학교 때 닮음으로 증명을 했던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 파포스 정리입니다.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도현이랑은 다 나랑 했는데 현진이랑은 파포스요? 그때는 파포스 정리라고 안 했고 내각의 이등분선, 외각의 이등분선을 닮음을 이용해서 억각 이용해가지고 증명했던 내용이 있어요. 근데 뭐 기억은 안 나도 이제 지금부터는 기억을 이건 잘 쓰니까 고등학교 내내 잘 써요. 외각의 이등분선은 잘 안 써요. 내각의 이등분선은 잘 씁니다. 어떻게? 얘 각을 이렇게 해서 이등분했대.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평행하게 이걸 옛날에 그어가지고 얘네들 닮음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증명 과정은 빼고 이제 누구를 기억해 두셔야 되면 각의 이등분선 이렇게 내놓으면 요변의 길이 대 요변의 길이는 요거 대 요거죠. 만약에 이 길이가 몇 대 몇이었, 이게 여기가 3 나오고 여기가 5 나왔다면 여기도 3 대 5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 좌표를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여기의 길이가 3이고 여기의 길이가 5니까 요 점과 요 점의 3 대 5로의 내분점이다 하면서 요 점을 찍을 수가 있죠. 자, 이 내용 그대로 이 문제를 푸는 건데요. 보세요. 시험에도 아주 좋죠. 너무 쉬워서 잘 안 내는 편이긴 한데 내분점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같이 쓸 수 있는 문제라서 얘네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돼요. 좌표 다 떴으니까. 그럼 얘네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얼마? 이거 빼기 이거는 5니까 루트 25 더하기 요거에서 요거 빼니까 얼마야? 12죠? 144. 그럼 얘 루트 169여서 얘는 13입니다. 그 다음 얘네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루트 빼기 하면 16이고 이거 빼면 9니까 얘는 얼마예요? 5입니다.
요 변의 길이가 13, 요 변의 길이가 5니까 13 대 5. 여기도 몇 대 몇이야? 13 대 5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점 D의 좌표를 구해달래요. 점 D의 좌표는 그냥 뭐야? B와 C를 13 대 5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야 라고 하시면 되겠지. 근데 음. AC 길이가 뭐라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 지금 가계 이등분이잖아요. 여기가 가계 이등분선이니까 무슨 내용이 성립해? 이거 대 요거는 이거 대 이거의 비율이 성립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 변의 길이가 얼마야? 13. 요 변의 길이가 얼마야? 5. 그래 내가 선분 BC만 따로 써볼게. 여기가 B고 저 그림에서 이걸 따로 끊었다고 해볼게. 여기가 B고 여기가 C야. 그리고 여기가 D입니다. 여기가 13 대 5니까 여기도 13 대 5잖아요. 여기가 13 비율이 13이고 여기에 비율이 5라는 거죠. 그러면 점 B가 얼마고 마사 마7이고 여기가 얼마야? 5,2야. 그럼 점 D는 무슨 점이야? BC를 13 대 5로 내분하는 점이겠죠. 그죠? 그럼 계산만 하면 답이 시겠지. 이 이름이 가계 이등분선의 정리 이름이 파포스 정리이긴 한데 요 변의 길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으니까 요거 대 요거의 길이의 비를 알면 요 변과 요 변의 길이의 비를 아니까 내분점으로 얘를 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해보셔야겠죠? 되게 문제집마다 다 있어. 외곽의 이등분선도 우리가 공부를 하긴 했습니다. 숙지하고 있으려면 보시면 돼요. 우리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거니까. 그림을 좀 그려서 하셔야겠네. 306번. Number 4,9 여기가 B라고 하자. 0,1 여기가 얼마라고 하자. 6,5 근데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쓱쓱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얼마? 루트 16 요거는 16에다 8을 제곱하면 얼마야? 64 루트 80 루트 80은 얼마라고 했어요? 4루트 5라고 할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제곱 4 2루트 5 그럼 여기가 2루트 5라면 4루트 5 대 2루트 5라고 쓰는 바보가 어디 있어, 그렇지? 얘는 몇 대 몇이야? 2대 1이죠. 그럼 여기도 몇 대 몇이야? 좀 그림이 그래 보이지 않지만 그래 정말 그래 보이지 않네요. 2대 비율이 1인 거죠. 그럼 요 점 D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A, 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한 2대 1로 내분한 점을 잡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3분의 2대 1이니까 2를 6이랑 곱하니까 12 1 곱하기 0이니까 0 콤마 3분의 2랑 뒤에 거니까 10 1이랑 앞에 거니까 1 이렇게 되나? 그죠? 그럼 답은 얼마야? 4 콤마 3분의 11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죠? 끝? 그림을 똑바로 그려야 돼? 아니야. 그냥 비율이 얼마인지만 알면 되지. 그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무게중심. 오늘 하고 싶었던 데는 여기까지였거든요. 뭐 무게중심의 응용 문제까지는 못 나가더라도. 여러분들 무게중심을 작동하는 법 어땠었나요? 삼각형이 있는데 응? 말해봐. 그것도 되기는 한데 내가 원했던 거는 그것은 아니야. 무게중심점이 이 삼각형 내부에 있을 거 아니니? 그 삼각형 내부의 점을 어떻게 찍을 수 있어? 꼭지점에서 어디다 그어? 꼭지점에서
여기 2등분하는 점. 상대 변을 2등분하는 점에다가 일직사로 찍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요 점에서도 상대편의 가운데점에다가 자신 없는데?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띡, 찍고 직선 딱 나오게. 있잖아요. 있어요. 그 아이폰에 있는데 그 어플이 여기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찍으면 반드시 얘가 이렇게 될 텐데 요 점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겠다? 무게 중심이라고 할 거고 보통 이거의 약자를 누구로 쓴다? G라고 쓰죠. G라고 쓰는데 얘는 어떤 성질이 나타나게 돼 있다. 여기가 2대 1 여기도 2대 1 그죠? 그러면 선생님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내분점 외분점인데 왠지 이 비율하고 미적 관련이 있는 것 같아 보이겠죠? 그럼 봐봐 무게중심은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야. 얘는 심지어 증명하라도 서술형으로도 내는 편입니다. 증명이 되게 간단하거든요. 선생님 저는 B와 C의 중점을 M이라고 해서 요 점을 찾겠어요. 왜냐면 뭐라 그랬어? 상대방의 가운데점을 찍으라 그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B와 C의 중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 무게중심 G는 뭐가 되겠어? 무게중심 G는 점 A와 점 M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네. 아, 삼각형의 두 점의 중점을 구하고 그 중점과 나머지 꼭지점의 2대 1로 내분점을 구하면 그 점은 반드시 무엇이 된다? 무게중심이 된다. 자, 그 내용으로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이 하나 생기거든? 그것도 유도를 해볼게. 별로 복잡한 내용도 아니야. 쌤, 요 점을 A라고 할 건데 얘가 x1, y1이라고 하자. 그럼 얘를 B라고 할 건데 얘를 x2, y2라고 하자. 얘를 C라고 할 건데 x3, y3라고 하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하겠어? 쌤, B와 C의 중점을 구해볼게요 했더니 요 중점이 뭐가 돼? 쌤, 여기는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야? 쌤, 요 점과 요 점을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하는 요 점 무게중심일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분수라서 좀 복잡하지만 그래도 갑니다. 쌤, 2대 1로의 내분점이에요. 2 플러스 1분의 앞에 비율 2와 누구를 곱해? 뒤에 좌표를 곱하겠죠? 2 곱하기 얘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랑 얘를 곱하니까 2 약분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누가 돼? x2 더하기 x3 맞니? 뒤에 비율 1 곱하기 앞에 좌표겠죠? 1 곱하기 x1 하면 뭐 되겠어? 여기 x1 되겠죠? 그죠? 그래도 여기를 정리해 보니까 뭐야?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네. 이게 뭐 구하는 공식이야? 세 개의 좌표에 합쳐서 3으로 나눈다는 건 세 개의 x좌표의 평균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거 y2, y3, y1으로만 고칠 거니까 y좌표도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건 정말 중심이 많네. 세 좌표의 평균, y좌표 세 개의 평균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공식은 세 좌표의 평균이다.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고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되게 증명도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계산도 깔끔하고. 증명 과정 자체를 아예 출제해버리는 경우도 많다. 과정은 어때? 너네 둘의 중점, 요 꼭지점과 2대 1로의 내분점. 이런 얘기야. 알겠니? 나중에 무게중심 하면 이것만 기억해서 이걸 막 문제를 풀어요. 이걸로만 문제를 풀지만
사실은 유도 과정 또한 얘는 기억하자. 내부점을 구하는 것이 지금 그 공식을 사용할 때 너무 좋고 또 이게 연결이 되니까요. 자, 문제는 되게 쉬워요. 마지막 문제로 할게요. 자, 무게중심까지 문제 안 풀어봐도 돼요. 자, 꼭지점이 이렇게 있는데 무게중심의 좌표가 이렇대. 그래서 나머지 꼭지점의 좌표 나머지 C 좌표를 구해달래. 그냥 뭐야? 5라는 것은 어떻게 나온 거야? 3분의 1 더하기 6 더하기 C의 X좌표를 X3라고 하자면 이걸 3으로 나눈 거네. 얘 얼마 나와야 돼? 15. 얘 15 나오려면 얼마 나와야 돼? 넌 8. 아, 너 8, 결론을 알고 나니까, 그죠? 야, 그 다음에 Y좌표는 5래. 5 더하기 1 더하기 Y3. 너 3으로 나와. 너 이것도 15가 나와야 돼. 아, 너 Y3 얼마야? 9야. 아, 너 9야. 답이 저거.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쉬워서 즐겁죠? 문제가 쉬운 거 아니야? 문제가 쉬워요. 쉬워. 문제가 쉬워요. 결론을 기억하고 있으면 결론을 기억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죠. 한 문제 안 풀고 집에 가죠. 310번 너무 쉽다. 아, 아니다. 310번 중요하다.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삼각형이 있는데 세 중점이 있는데 중점 요 중점을 연결한 삼각형이 있는데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얘기하는 거죠. 문제가 봐봐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요 여기랑 여기의 비율을 일정하게 해요. 뭐냐면 선생님 4대1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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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잘랐어. 그래서 요 4대1로 자른 지점을 이렇게 연결한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요 원래 기본적인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무조건 일치합니다. 이 비율만 일정하다고만 하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 풀 때 뭐 할 필요가 없어. 중점을 이은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나 그냥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나 일치하기 때문에 우린 굳이 저 중점들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애초에 저 문제는 중점의 삼각형이 아니라 그냥 삼각형을 말하는 거. 아 그러네. 대리야 중점의 좌표 그러면 거꾸로 뭐야? 거꾸로네. 중점의 좌표를 줬어. 근데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해달래. 그러면 요거의 무게중심을 구하는 것이 곧 요거의 무게중심을 구한 것과 같다라고 이용해도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 이게 꼭 중점이어만 성립하는 건가요? 아니야. 일정한 비율로야. 일정한 비율로. 증명을 해도 크게 다르진 않는데 나중에 문제에도 있어요. 문제에서 증명해 줄게. 만약에 비율이 다르면 비율이 다르면 안 돼요. 여기는 4대1이고 여기는 3대2고 이러면 그거 5대1 비율이 다 똑같으면 만약에 선생님 이 삼각형을 2대3으로 해주세요. 2대3 여기죠? 2대3 여기죠? 2대3 여기죠? 이 삼각형을 무게중심도 여기에요. 그러면 그거의 무게중심 구할 때는 그 3분의 뭐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2대3으로 그걸 해야 돼.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지. 일정한 비율로 쪼갠 이 삼각형도 어차피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랑 같으니까 문제에서 요걸 주고 이 무게중심을 구하라고 하면 그냥 이 삼각형에서 무게중심을 구해버려도 된다고. 그냥 공식 그냥 넣으면 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굳이 얘의 무게중심을 구하고자 이 세 점의 좌표를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냥 꼬여서 구하면 돼. 아니면 지금 문제처럼 요점을 줬는데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해도 이 바깥에 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된다 이 얘기야. 오케이? 여기까지.